Thank you. Hello, everyone. It's so great to see all of you here in Seoul. I'm deeply grateful to everyone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journey to find our way to the new humanity in the post-COVID era with BTS and ARMY. By the way, I'm so proud and happy to give a keynote speech in Korean, since English is not the only one language we can use. Thank you all who have made this conference happen, especially Professor Sung Eun-jo for her dedication and passion. Please applaud. And also the other members of the organizers and to the Semiosis Research Cente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BTS and ARMY. And they decided to co-host this wonderful conference together with many ARMY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so much. I will speak in Korean from now on.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전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혹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시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처음 겪었지만 이는 이전과는 단절적인 어떤 새로운 재난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미 살아내고 있었던 그런 재앙의 연장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언제나 우리를 옥죄고 있었으나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게 되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은 누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불합리와 폭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무엇을 직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원래 우리가 있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꿉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을 만일 또 모른 척 한다면 이보다 더한 질병 혹은 더한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 사라지고 이전의 우리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미의 실천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영향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했고, 이에 아미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콘서트 티켓의 값을 같은 곳에 기부하고 인증하며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릴레이는 병원의 간호사들처럼 사회를 지탱하는 이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부라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서트 취소로 환불받은 돈이 집단적 기부라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과정 혹은 계기로서의 마주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들은 덕질을 하던 중에 코로나19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쳤습니다. 여느 팬덤과 마찬가지로 아미들 또한 다양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코로나19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었겠죠. 하지만 당시 콘서트 취소라는 사건은 아미들에게는 공통의 경험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덕질이라고 하는 마주침에서 발생한 이 콘서트 취소라는 공통의 경험이 기부 릴레이라고 하는 공통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라고 하는 사실, 즉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마주침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마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지극히 다양한 계기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계기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불합리한 사회를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꿈틀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상의 부정의, 불평등,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한 이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고 싶고 또 방탄의 소중한 메시지를 세상 속에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방탄을 아시아인이라고 또 여자애들이나 좋아하는 보이밴드라고 편견들에 가득 찬 시선으로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현재처럼 엄청난 슈퍼스타가 된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예전에는 어떠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들은 방탄의 음악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편견에 맞서서 인종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싸움들의 결과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마주침은 영어, 백인, 남성 중심 사회에 균열을 가져왔고 세상을 보다 평등한 곳으로 그리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큰 한 걸음을 내딛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미들의 DNA에는 점차 인종주의와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아미들에게서 희망을 보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발생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100만 달러 기부를 하고 이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 아미들은 3일에 걸쳐 2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아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 세계의 아미들이 이 기부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계기를 통해 인종 문제에 대해 서로 배우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기부 액수의 엄청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LM 이후에 이어진 아시안 혐오 범죄 역시 코로나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는 비가시적이었던 이 아시안 인종 문제를 가시화시켜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아미들은 꾸준히 인종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점차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미들의 실천 혹은 싸움은 아미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아미이기에 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세션에서 소개할 활동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아미들은 활발히 기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 영상을 보내주신 원인원 아미는 기부를 조직하는 대표적인 아미 그룹이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보통의 아미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미들이 기부를 일상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부는 사실 단발성 행사에 그칠 위험을 언제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인원 아미처럼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곳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기부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뿌리내리도록 문화를 조직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미들이 대항하고 있는 인종 문제, 환경 문제, 장애 문제, 여성 대상 범죄 등은 코로나19가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쭉 존재해 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을 이전의 삶과의 단절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고 있던 불합리와 폭력을 코로나19가 드러내준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 불합리와 폭력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발발 초기에 왜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없다면 장애인은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면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질병으로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와 의료적 조치가 빠르게 취해질 수 있었다면 질병은 빠르게 진정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이전부터 사회를 바꾸고자 싸워왔던 아미들의 이야기는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견 사료 기부, 유기견 입양을 돕는 비행기 이동 봉사,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줍기, 나무 심기, 동물 후원, 의료비가 모자라 수술을 못하는 아이들의 수술비 기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기부, 산간 오지 지역의 도서관 및 학교 설립, 경력이 많은 사회인 아미들이 청년 세대 아미들의 진로를 상담해 주었던 웰컴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그런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측면과 차원에서 아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활동들을 찾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인원 아미와 함께 오늘 포커스 세션에서 발표하실 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아미들의 대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배려 정도로만 이해되는 사회에서 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농아미 안정선 선생님의 활동도, 여성 대상 범죄가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남아공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더 저스티스 데스크의 제시카 듀허스트의 활동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자 하는 아미들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당연히 정치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미 단체인 아미 헬프 더 플래닛은 지구 환경을 위한 활동들과 더불어 투표 독려 운동을 통해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아미들은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미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명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코로나가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오래도록 축적되어 온 구조적 불합리와 폭력이 그 이빨을 드러내게 한 계기라고 본다면 세상을 바꾸어가는 아미들의 이러한 활동 역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싸워온 이야기들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로 강연을 할 아미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속에 수많은 보통 아미들이 함께 이루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미들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코로나19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하면서 눈앞의 그 문제들만 수습하느라 급급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바쁜 활동 속에서 자신들을 잃어버려 뮤지션으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법도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도 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찾는 시간과 그 여정을 갖겠다고 이른바 개인 활동 중심의 제2막을 알린 바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들이 이들의 결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이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동안의 활동 속에서 쌓여왔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본질로 돌아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 그렇게 자신을 찾으며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내린 그 결단이 그들이 전달했던 메시지인 Love Yourself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이 그랬듯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직시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찾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터져나온 많은 문제들을 코로나19만의 어떤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동의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는 일,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공유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가치들, 그리고 또 다른 싸움들과 마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주침이 더 나은 사회의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자가 아닌 일반 아미들의 발표 세션인 포커스 세션이 제목이 Army, The New Humanity입니다. 방탄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런 아미들처럼 서로 연대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삶의 방식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새로운 휴머니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미 공동체는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휴머니티를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술대회의 주제가 아미와 함께 새로운 휴머니티를 찾는 것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잔인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새로운 휴머니티를 모색하는 우리 학술대회의 목표는 그래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아미들의 사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만남들과 연대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대회가 보다 보편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절실히 깨달은 게 있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제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게 바로 이 함께의 가치입니다. 아미들의 이런 활동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술과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강렬한 변화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늘 예술과 사랑은 돈과 권력보다 쓸모없고 무력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건 그저 꿈이고 이상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 철학을 하는 저에게 방탄소년단과 아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힘이 되고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과 사랑이 이렇게 개개의 분자적인 개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한계를 넘어 타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경계가 넓어지며 처음에는 낯설었던 타인들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 세계시민,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개념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 없는 사랑에 기반한 아미 공동체는 다른 여타의 공동체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 나눔과 강력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 활동과 더불어 아미 팬덤이 보여주는 강력한 공동체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능성, 피에르 레비가 말하는 현실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집단지성으로서의 가능성, 새로운 예술 창작의 수용자이자 공동 주체로서의 팬덤 등 이런 여러 측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공유되는 이번 제3회 BTS 국제학술대회는 예술이 세상과 만나고 팬덤이 일반인들과 만나고 미학이 정치와 만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정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넓어질 수 있는 학제적인 네트워크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